오늘 간담회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통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최종환 시장님, 강주석 신부님, 박흥현 공동대표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전에 겪은 바도 있습니다만 북측이 포를 쏘고 우리도 대응 사격을 하면 일촉즉발의 사태로 발전하는 것은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의 일부로서 남북 간의 전단 살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가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법으로 일정한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저희들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인 건 분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은 국제사회가 모두 받아들이는 공통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저희들은 입법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대해서 국민의 다수가 찬성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외 일각의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식의 부족이나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기회 닿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현지에서의 경험 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오후에 이 간담회가 있어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평화의 법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은 18대 국회였던 2008년부터 논의를 해왔는데 12년이 지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알려졌습니다. 늦었습니다. 그 사이 계속된 이 대북 전단 살포는 북측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남북한의 군사진장을 호조시켰습니다. 2014년에는 북측이 고사총 사격을 감행하는 등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북 전단 금지 입법 요구가 높았습니다. 국회가 이제라도 입법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한 몰 이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북전단 금지법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다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도 2016년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발생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분쟁지역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의 선교활동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제한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미국 의회 일부에서 일부 다른 의견도 나오는데
이것은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에도 표현이 중대한 해악을 가져온다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 풍선 전단과 관련한 국제 분쟁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서방 국가들이 풍선 전단을 이용해서 공산 국가들의 체제 선전을 했는데 국제 민간 항공기구는 이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 개선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단 살포가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켜서 북한에 남겨진 탈북민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대부분의 탈북민도 반대하고 있는 거죠. 대북 전단 금지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은 남북 간 주요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남북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2018년 판문점 선언까지 상호 비방과 중상을 중단하고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기로 반복해서 합의했습니다. 우리부터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준수해야만 북측에도 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접경 지역의 안전 상황,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가 지켜야만 합니다. 정부는 미 행정부 의회와 소통해서 대북전단 금지법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는 외교 노력을 당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접경지역 112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미국 국회의원들이나 보수단체도 다 인정하고 야당 의원님들도 이 통제 필요성은 다 저희 상임위에서 공감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다른 걸로 통제되는데 굳이 법을 만들어서 과잉 입법을 하시려고 하냐, 이게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었지 이 필요성은 다 동의를 했습니다. 미국 의원님들도 쭉 국무부나 다른데 우리 이 대사관의 보고를 들어보면 다 이해를 한다고. 단지 걱정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인데 모든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냐. 이 법상으로 제가 강조하듯이 그게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정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지난번 자유북한 연합의 박상학 씨가 했던 것처럼 사전에 일시 장소를 공개해서 언론에 대대적인 주의를 끌고 북한을 공개적으로 자극해서 이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등에 한정돼서 조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이것조차도 남북 간 합의가 실효됐을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상 우리 대통령께서 남북 간의 합의에 일시나 전체의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합의 효력이. 그래서 남용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게 삼국을 경유하는 것을 가지고 중국에서 중국인을 통한 북한의 여러 가지 소식 교류들이 차단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교류 차단을 막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여기 김태년 원내대표 말씀처럼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을 군사분계선 일대에 살포하게 되면 북한의 내부 단속이 훨씬 심해져서 중국을 통한 자연스러운 한류라든지 이런 것의 이동, 물품의 이동이 더욱더 차단된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탈북자 단체들도 이 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한다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법이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법률과 법체계 일치상 들어간 문구에 불과하고 제3국에서 유인물을 발송하거나 다른 제3외국 시민단체들 하는 행위를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고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일부 모 의원이 미국까지 가서 좀 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오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잘 정리되면 충분히 우려가 해소되는 데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대구 정부 시절에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최근 판문점 선언 얘기까지 항상 들어가는 게 상호 비방 중지, 체제 인정, 전단 금지 살포, 확성기 방송 금지 이런 것이 단골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항상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합의를 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했느냐? 민간이 하는 거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 정부는 안 한다. 민간이 하는 거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입장을 해왔는데 이것은 북측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워. 자기들은 다 지키는데 우리 쪽은 민간이 한다는 이유로 그걸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북으로 하여금 기획과 약속부터 모든 걸 지키라고 말하기에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합해 주시고 우리 탈북 단체들이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을 인형으로 만들어 두들겨 패고 화형식까지 하고 뭐 수많은 비난 하도하자 여기 와서 기자회견까지 해도 누구 하나 이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하지 않을 만큼 이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탈북자 여러분들이 만든 민주주의가 아니라 수많은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피를 흘려 싸워서 만든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여러분들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선배들이 주도하는 5공화국 시절에 우리 유성한 국회의원이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반공이 국시가 아니라 통일이 국시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헌법상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국가보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던 정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 법의 취지를 이 남북 간의 화해협력이나 접경적 주민으로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남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별하게 한 경우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에 한정해서 통제된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격전난 살포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12만 접경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격전난 살포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주 지역에 있는 대다수 탈북자들도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탈북자들조차도 대북경난 살포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지난 14일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로소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종식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늦게나마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림 보호를 위해서 국립공원을 입장할 때는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서 본인 소유의 농경지 전답 소각도 하지 못하려고 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억제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한반도의 화약고로 변질될 수 있는 접경지역에서 위험천만한 대북진단 살포가 그 작은 불씨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북진단 살포 중단을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데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다수의 목소리를 잘 모르고 외면하고 우리 남한 한국 내에서의 일부 몰리각한 단체의 목소리에만 경도되어 있어서 그들을 대변하는 듯한 그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좌관과 미국 의회 내에 있는 의원들의 몰리해와 편협한 인식 그리고 그분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외교력을 통해서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가 우리 후방 국가에도 잘 전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천주교 신부고요. 이제 이 일의 시작은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 파주 통일동산에서 월요일마다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 이제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종교인의 입장문을 좀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파주 지역에서 있는 활동하시는 목사님들, 또 천주교 신부들, 본당 신부들, 민족화에 관심 사제들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최근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남북 화해를 가로막고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 종교인들이 정말 정의와 저희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보기에도 의견으로 보기에도 이런 전단지 살포 행위가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가 사는 파주 통일동산에서도 보면 과거 이제 2017년 말까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2018년 초까지인가요? 대남 방송이 이제 계속 들렸었는데요, 몇 년째. 밤마다 시끄럽게 정말 확성기 소리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 그런 서로 간의 비방 방송을 하거나 이제 하는 행위들이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저희도 사실 별로 이제 대남 방송의 효과를 못 느끼는데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한다고 해서 전단지를 뿌린다고 해서 북한에 사는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여러 차례 지금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 민족화위원회에서도 탈북민들을 많이 만나는데 탈북민들 정치적인 성향은 또 다양하죠.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다양한데 또 대북 강경론을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이 전단지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의 의견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보고 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아까 해외 사례, 유럽에서도 그랬겠지만 쿠바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90년대 쿠바에서도 이런 탈쿠바 단체들이죠. 탈쿠바인 단체들이 IMS 비행기를 띄워서 이제 아바나 상공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이제 그게 격추가 되고 그래서 미국과 쿠바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고 이렇게 서로 정말 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도 우리가 꼭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저희 종교인들은 아까 목사님들 월요 기도회를 하시는 목사님들과 천주교 신부들 종교인들은 정말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길 바라는데 이런 것이 어떤 상대방을 비방하는 어떤 이런 행위나 제재나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이 변화되고 인권이 신장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황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대화를 통해서 많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태에서 정말 국제 인권 단체들이나 미국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발언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만큼 한반도 문제를 잘 모른다. 오히려 이제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하는데 한반도 평화를 대화로 풀어야겠다는 어떤 종교인들 목소리나 이런 게 좀 작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정부와 함께 우리 민간이나 종교인들 외교적인 노력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게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북미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역시 미국의 어떤 일부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일반 대중들은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 한반도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강경론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을 계기로 우리가 조금 더 정부와 또 정치권과 우리 여러 민간 단체들이 노력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강화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것으로 인한 피해들을 갖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는 지역입니다. 실제 작년 6월 중순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탈북민 컨셉이라고 하는 탈북민 단체에서 강화에 있는 승무도 매음리에 와서 쌀을 페트병에 넣어서 북한으로 띄워보내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실제 그 동네 주민분들은 플래카드도 내걸고 또 강화군에서는 코로나 집합 금지 명령도 내리고 경운기로 들어가는 살포 장소로 예정되어졌던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을 갖다 경운기로 이렇게 막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뭐 대북 전단의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쌀을 갖다 페트병에 띄워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게 될 어떤 생명이라든지 안전의 위협,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쌀을 갖다 페트병에 넣어서 이렇게 띄워 보내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 딴 데 가서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 탈북민 단체에서 삐라를 살포하거나 또는 페트병에 쌀을 넣어서 보내는 행위들은 하나의 행사의 그 이벤트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항상적인 두려움으로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런 일들이 한번 발생을 하면 강화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는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화를 찾아와서 쉬고 가기도 하고 또 그 관광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터지게 되면 바로 이제 강화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강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일정 지역에는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강화로 왔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터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서 찾지 않게 되는 그래서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들을 끼치게 됩니다. 그 확성기 방송이 이제 그 작년에 이렇게 거쳤을 때 그 실제 그 확성기 이 방송이 했던 그 강화로 치면 이렇게 북서쪽이죠. 북풍과 연맥을 마주보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요? 좀 낯설었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확성기 방송이 들리고 남한에서는 북한을 갖다 비판하고 북한에서는 남한을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하루 24시간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오다가 그게 없어졌을 때 처음에는 좀 낯설하고 당황스러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조용한 거죠. 새들 날라다니는 소리들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아주 이제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데 접경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화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그 확성기가 들릴 때는 몰랐지만 확성기가 사라지실 때 느끼는 그런 평화라든지 편안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대북 전단 살포라든지 또는 쌀을 갖다 페트병에 담아서 보내는 거라든지 그 괜히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지금도 이렇게 그 표현의 자유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 그분들한테 실제 그 지역에 와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또는 생활의 불편함 이러한 것들이 그 주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와서 이렇게 살아보신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한번 와서 그냥 행사를 하고 가면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뒷감당은 주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이렇게 좀 공포가 되어지고 그다음 빨리 시행이 되어져서 실제 그런 행위들이 좀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 정책들이 좀 이렇게 단호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강화도의 교동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정부에서 일할 적에 교동시장을 2번을 갔었는데요. 정말로 평화가 민생이다 하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기가 좀 길어지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교동시장에 손님이 늘어나고 가게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강화 군수님이 그 교동시장 주차장을 넓게 해달라. 그래서 국비를 보내드려서 주차장을 3배로 넓힌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넓어졌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평화 배당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께서 체험하시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나 그로 인한 긴장의 고조 또는 안전의 위협이 얼마나 주민들의 생활 그리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현지 주민들만이 아실 수 있는 실감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 관련해서 고조가 빈장이 고조되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DMZ 관광이 중단된 이후에 파주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52만 명이 줄었고 관광객이 초론이나 그다음에 고성 같은 경우에는 18만 명, 17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거를 총 합산을 해보면 약 513억 정도의 지역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지역 연구기관의 연구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 안전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권의 문제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말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불 방지를 위해서 국민공원 출입할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못하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국민마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 봄철에는 본인 소유의 전답에 소각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산불로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하물며 전쟁을 불씨가 될 수 있는 대북전단을 접경지역에서, 다른 지역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접경지역에서는 한반도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화학고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중단해야 되는 것이 112만 주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 해외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방국가들의 정치인과 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